충남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질의, 교육행정질의를 하는 이유를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충남 논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빨리 추진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대전과 충남 행정 통합과 관련돼서 우리 도와 대전시와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협약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쇳불도 단김에 빼라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을 요한다, 이러저런 논의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쇳불도 단김에 빼라 했듯이 기존에 나와 있던 논의, 기존의 생활 공동체로 같이 인근에서 함께 했고, 예전에 같은 행정체계 속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상기하면서 도민들을 위한 내용, 행정 효율화, 도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보다 나은 지방정부, 보다 나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신속하게 서두르자라는 취지로 도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행정 질의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교 통합과 관련돼서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속도를 더 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 통합과 관련돼서는 기존의 내용을 다그치는 것과 함께 동시에 행정 구조를 통합형으로 추진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 축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자료화면에 나와 있듯이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논산시 광성면의 양돈단지는 1993년에 조성되어서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조성되었고 2만 5천 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수출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주변에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악취의 정도가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주민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동안에 악취 제거를 위한, 민원 해결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 충청남도 논산시와 충청남도가 같이 함께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기로 응모가 그 성과를 거두어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용역 연구만 진행된 상황이고, 현재까지 주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해와 요구가 맞지 않고 부지 적합도, 주민 수용성에서 문제를 제기받고 있으며 충청남도표 스마트 축산단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논산에서 추진되는 스마트 축산단지의 경우 15헥타르 내외라는 제한에서 벗어나 규모를 약간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부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단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점은 논산 스마트 축산단지의 경우 논산시에서 공모해서 참여해서 선정된 사업이며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축산단지 운영 사업이 아닙니다. 축산농가 등으로 구성된 법인, 광석단지,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문간척단지의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을 힘있게 추진하던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철회되었습니다. 우리 김태흠 도지사께서는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한 기존의 내용, 가지고 있는 계획들은 크게 변동됨이 없이 계속해서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정책 추진 방향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논산시에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축산단지, 정부 공모에 선정된 축산단지와 우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단지를 지역 주민들이 혼용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 축산단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곳을 대규모 축산단지로 만들어서 충남에 있는 여러 축산 사업자들을 논산으로 모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우려에 섞인 목소리를 말씀 주셔서 혼돈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라고 해도 이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어서 이 자리를 들어서 지사님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논산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축산단지에 우리 충청남 도도 관여하고 참여하고 관심과 애정을 곁들여서 같이 함께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꼼꼼하게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김태흠 지사님 잠깐 앞으로 모셔서 지사님께 내용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들으셨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단지에 대한 내용들은 차치하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오인환 의원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저희 충남형 스마트팜은 축산단지요. 스마트팜이 아니고. 참 이 축산단지는 실은 적어도 뭐 10만 도 이상씩 해서 한 2,000도, 뭐 5,000도 이 소규모로 하는 그런 농가들, 주변의 농가들을 집적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그 안에서 전기라든가 수소로 이 바이오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도축과 육가공으로 해서 브랜드화를 시켜서 그 안에서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 그리고 또 분유의 그런 액체를 갖고는 이 거기에서 양돈이라면 양돈에 대해서 다시 물로 먹이는 정도 되는 이런 형태의 그런 축산 단지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제가 좀 전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충남 논산과 관련된 부분에 네. 대해서 제가 주민들께 설명했던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논산에서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과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뭐 같은 스마트 축산으로 명칭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내용이 상당 부분 있다 하더라도 논산의 축산단지 선정과 관련된 내용은 기존 축산단지 내용을 현대화하고 스마트해서 그렇습니다. 악취 제거 민원 소지를 줄인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 네, 것이죠. 예, 그 두 가지가 좀 틀리죠. 스마트 축산단지로 가는 그런 부분은 똑같은데요. 예. 두 가지 틀린 게 뭐냐면은 제가 충남을 꿈꾸는 것은 지금 분뇨 때문에 뭐 주변에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각 지역마다 다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는 충남형 같은 경우는 작은 소규모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 단지를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논산은 기존 하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장소도 이제 같은 장소. 장소도 같은 장소고요. 일부 조금 확장되는 게 있긴 네, 하지만 네, 그거는 네. 시설 측면에서 그렇고. 네, 그거 하나 틀리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10만 도 이상이 돼야 도축장이 생기고, 도축장이 생기면 그 옆에다가 육가공 공장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건 이 6만 도형이거든요. 6만 도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존 13가구가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집단화를 하면서 지금 스마트 축산단지를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13가구에다가 13가구인데 가구에 한 가구가 이제 추가로. 예, 추가로 하는데 지금까지의 그분들이 키우는 이 부분 가지고는 수지도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양돈 숫자를 조금 늘려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6만 도 이하로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축과 육가공은 거기서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도축을 하려면은 거기서 또 이 양돈을 또 이 자동차에 실어서 또 이 도축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또 분뇨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또 두 번째로는 거기서 이 도축을 직접 못 한다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 대신 나머지의 뭐 분유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지만은 전부 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맞게 간다는 겁니다. 예, 예. 네. 차이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네. 제가 주민들에게 드리는 답이 틀리지 않았음을 예, 예. 확인하는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네. 말씀 드렸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통합과 관련된 네, 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2019년 그 대전 충남 행정 논의가 그 대구 경북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우리도 그 논의를 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그리고 대전의 이장우 시장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주장을 했다,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 7월에 지사님께서도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언급하신 적도 있었고 이장우 지사는 9월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우려와 걱정,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용인 즉 살펴보면 우리 충청남도의 시군 순방을 쭉 해왔는데 올해 시민과 우리 도민과의 대화를 쭉 진행했는데 지사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거 언급이 없었다, 아쉽다. 그리고 갑자기 대전시장과 의회와 함께 협약식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각이나 내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민의 의견이 수렴이 아직 덜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판은 비판대로 받고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그 의지를 더 한번 제가 확인하고 묻고 그 다음에 제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대국민 여론조사가 지지난해 있었던 자료를 보니까 자치단체장의 업무 수행과 관련돼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뭐 퍼센테이지가 순위별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물론 뭐 국회의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면 더 적지만 만족도 조사한 경우 단체장의 경우 24% 만족한다. 불만족이 35.8%, 지방의원의 경우 만족이 13%, 불만족이 38%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획일적인 단체장 중심의 행정체계에서 벗어나서 행정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등 기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한 58%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라는 것이 의도하는 바가 있기도 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잘 수렴하기 위한 방식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나 데이터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이런 보니까 지방 의원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만족도들이 실제로 50% 이하이면서 불만족이 많더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기왕의 행정체계 논의를 하면서 이런 불만족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불만족도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고 도민의 시민의 의견을 더 취합하고 보다 나은 지방정부를 구성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앞장서기 위한 노력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지사님께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특별히 우리 협약식을 마친 이후에 진도를 나가는 내용들이 더 있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행정 통합 추진을 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진을 하는 이제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과정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의견 수렴도 듣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 협의체 지금 구성을 위해서 다음 주까지는 대전 15명, 저희 15명 아마 저희 그 충청남도 의회에서도 지금 두 명인가 3명인가를 의원을 추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한 30명 정도의 민관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체에서 이제 우리가 중앙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그걸 또 법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지역마다 의견 수렴을 또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다양한 추진 그런 과정을 민간 협의체에서 이제
이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 하는 예. 말씀드립니다.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제 대구 경북의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의 북쪽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장들 또는 그 자치단체에서 반발하는 내용들이 불만들이 나오는 게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특별히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가지 않고 논의를 뭐 보다 더 많이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의견을 적극적으로도 수렴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더 수집하고 우리 내용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리고 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의장님 네 분이 선언 협약식을 맺고 진도를 시작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가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앞장서서 이 부분들을 추동하고 내용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네, 그럴 때만이 제대로 된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지사님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네. 같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시간을 주시면 행정 지금 연합을 지금 충청 남북도 그다음에 지금 세종하고 하고 있잖아요, 대전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 민선 7기 때도 이 협의체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행정 통합으로 가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EU처럼 행정 연합으로 가느냐 하는 이러한 논의 속에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든지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민선 7기 때 시도지사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행정연합을 만들었는데요. 행정연합을 만들면서 타 지역도 지금 통합 얘기도 나오고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행정통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통합을 선언을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선언을 했다 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뜬금없는 일은 아니다.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적극적으로 네. 추진하자 이런 말씀. 네네. 네. 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잠깐만 이제 오래셨으니까 저 의회가 주도해야 된다는 저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의견 수렴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법안도 이제 추진되고 할 때 마지막 추진하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는 주민투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투표를 뭐 가든 그 주민투표는 지금 이렇게 뭐 추계를 해보니까 이 대구하고 경북 같은 게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창원이나 뭐 지난번에 마산 이런 데 같은 의회로 구성을 의회에서 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첫 시작의 그런 선언은 시도지사들이 뭐 주가 돼서 했지만은 의회가 이 문제는 뭐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의회에서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 예, 말씀을 주신 김에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저는 그 의회 양의회에서 합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론을 내리면 쉽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번거롭고 비율에 대한 참여율에 대한 내용이 법률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있지만 이 부분은 논의를 증폭시키고 의회가 주도해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다 주민 수용성이나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도민들이 저는 쉽게 할 수 있는 길보다는 보다 더 도민들의 참여를 바라는 그 방법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하여튼 네. 편의가 아니라 네, 꼭 그렇죠. 내용을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 의회가 좀 거의 주체가 예. 돼서 좀 이렇게 예. 했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자리에 들어가셔서 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테이블 좀 돌려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관련돼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해서 체계를 만들고 민의를 수렴해야 합니다. 충남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충남이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더 많이 이양하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충남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도의회가 도민들의 기대와 신뢰 속에서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충남, 대전,
행정통합의 기관 구성을 기관 통합형으로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에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기관 통합형 행정체계는 지방의회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기능을 지방의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다수정당, 의장이 행정집행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각 의회의 위원회는 행정부문의 집행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단체장은 대외적으로 지자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를 갖는 지방정부 형태입니다. 기관 통합형 행정체계를 선택한 해외 지방정부로는 미국에서 시장의회 일체형 모델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등이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구조적 개편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남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가져와야 합니다. 충남 도의 민의를 제대로 대표하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충남도의회가 그리고 대전시의회와 함께 나서서 민의를 수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충남도의회가 적극 나서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이끌어 주십시오. 통합행정기관을 기관 통합형으로 진행해서 논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을 모시고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적정규모 학교와 관련돼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썼는데 기존에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많이 상당수 겹치고 답변을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해왔던 내용이라서 생략해야 될 부분이 많고 올해 3월 기준으로 그래서 다수를 좀 생략하고 축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통합 현황에 따르면 본교 폐지가 149개교, 분교장 개편이 124개교, 분교장 폐지가 157개교 등 430교에 대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 추진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을 보니까 적정 규모 학교 기준 학생 수가 60명 이하 해당하는 학교가 262개교로 이는 작년 238개교에서 불과 1년 만에 10% 이상이 증가해버린 맞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패자는 빼고 학교에 대한 통합인데 통합에 대한 내용이 이유가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통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이 공동체 교육을 비롯해서 친구와 함께 교육받고 선생님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의무 교육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에 대한 부분도 이것과 상충된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올해 사례만 보면 올해 2024년도 3년도에 여러 개 학교가 통합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대상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전국의 다른 학교의 기준보다 우리가 기준을 더 약하게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학교들이 학부모들의 반대, 교직원들의 반대 의견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동창회 반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통합 의견을 물었을 때 반대 의견들이 나와서 진도가 안 나가는 학교가 지금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8개 학교가 통합을 하고 1개 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좀 다르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네.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 그리고 이제 속도가 제가 느려진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올해에도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학교 통합 또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의 가장 중심은 아이들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작은 학교에 다니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데 초점을 두고서 모든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속도는 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교육을 받고자 하고 받아야 하는 그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속도가 좀 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일부 교육 관계자 지원청 교장 교감으로 뭐 예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학교 통합 사안에 대해서 지역 내 여론을 형성한다, 반대 여론을 형성한다 그런 의견을 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지역청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일부 그 소극적이거나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은 대부분 교원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거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초등학교 4, 5, 6학년이 3년에 한 번씩 수학여행을 가는 거예요. 체험학습을 할 수가 없다든가 또는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지만 그런 것들이 갖는 교육적 효과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념들이 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학부모들의 여론조사, 통합과 관련된 의견 수렴을 좀 하는 과정에서 네네. 교장 선생님 혹은 좀 학교에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이 학부모들에게 반영되게 될 수밖에 없다, 된다.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그런 의견을 은근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거나 아니 그런 의견을 그런 정황을 그런 추측해 볼 수가 있어서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점차 이제 교육의 우리 이게 네. 학교 통합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방식. 근데 우리 교원들이 교육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화가 날 때 드는 생각에 그런 네. 생각까지 하게 당연히 되는 학부모들의 학생에게 의견을 초점을 둬야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충분히 소통하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상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학교 통합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통합의 내용에 공간이 뭐 캠퍼스라고 해야 되나 학교 공간이 두 개 학교, 세 개 학교가 통합을 하게 될 경우에 하나의 학교로 통합을 하거나 했을 때 나머지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함께 그리고 아니면 말 그대로 통합이라고 했으니 아이들이 2부 수업 내지는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업의 공간으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주고 지역사회의 공간으로 같이 꾸며 나가고 이러한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기도 그런 합니다. 생각을 그런 하고 내용들을 있습니다.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어제 괜찮아 앨리스라는 영화를 잠깐 봤습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에서 상영을 많이 하고 있던데 상영관도 있고 충청북도 교육청의 학교를 보니까 공립형 대안학교 그래서 목도나루학교라는 학교가 있었고 단제고등학교가 있어서 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학교 통합에 대한 내용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철학이라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왜 공립형의 이런 학교가 우리 충청남도에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체계, 지원 내용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립형이 없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제가 주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주 내용을 몇 가지 말씀 잠깐 드렸고요. 네.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돼서 기존의 내용과 방법들과 다르게 우리 교육부에서는 우리 교원의 숫자
이런 내용을 학생 수와 대비해서 책정하고 하는데 우리는 학급 수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대비하고 이런 교육부와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의 미스매치라고 해야 되나 같이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우리가 더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속에서 나오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평교사와 교감 교장의 차이, 퇴직을 평교사로 했을 때 선생님들이 갖는 답답함 뭐 이런 게 있는 혹시 그런 게 있는 것인지 평교사도 우리 똑같이 스승으로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선생님들이 혹시나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돼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지 그런 의견들이 은근히 반영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생각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학부모들이 답답함을 저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과정과 내용이 없어야 되겠고 교육부의 학생 수에 따른 교원의 배치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학급 수에 따른 교원의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학생 수에 따른 부분들을 보조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우선 앞에 말씀 주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좀 하고 있다라는 것, 특히 공립형 대안학교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각종 학교로 되어 있는 아산의 학교들은 뭐 타시도 공립형 대안학교 못지않게 학생 맞춤형으로 좀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교원 정원 확보 문제는 제가 이제 첫 발령서부터 만 48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원칙은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영수 과목의 교사를 10명 늘리면 다른 은미체나 사회과학에서 10명을 빼는 방식, 이게 48년 동안 관철되어 방식이 지금도 전일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10여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방식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광역시도 교육청들은 학생 수로 따져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들은 경기도를 포함해서 학생 수로 따지면은 훨씬 더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60여 명 되던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줄여서 한 학급으로 하기 때문에 학급 수가 늘어났단 말이죠. 매년 수백 명씩 감축을 해가는 교원 속에서 학급 수를 지금 상정을 하지 않고 교원 정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감 협의할 때마다 단골 요구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하는 방식, 과거에 있던 산식에 따르면 초등은 100%가 될 수 있는데 중등은 7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몇몇 교육청으로 묶어서 이것을 연구해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한 열흘 전쯤에 교육감 회의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이 교육발전특구와 더불어서 교원정책의 유연화를 지금 교육부가 꿈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 특별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 특별법에 들어있는 문제점들이 그런 것이 있어서 교육감님 제가 거기까지 걱정된다. 살피고 고민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어서 제 고민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 단순하게 적정규모 학교 통합과 관련돼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그 원인을 찾고 답답함을 찾고 하다 보니까 그 교원들에 의한 부분 입김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지적하다가 거기까지 나왔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처음에는 있었지만 예. 이제 점점 이렇게 소멸되어 가고 있다고 네네, 아까 그런 부분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 그런 않습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교육행정 지뢰와 관련돼서 지금 이 순간에 드리는 말씀은 학교 통합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 뭐 이후에 계속 적극적으로 더 하겠다 늘 것이다라는 기대 네네. 거기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충남 교육청에서 더더욱이 학교 통합과 관련돼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서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도정 질의와 교육행정 질의에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통합과 관련돼서 우리 충청남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아 안고 이 논의를 주도해 나가서 도민의 행복과 지방 행정을 효율화하고자 하는데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